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래도 그리 힘든 인생을 살진 않았는데 오빠와 올케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집안이 난리 났던 적이 있어 한번 사연을 써보려 합니다. 저는 20 초반에 결혼했어요. 제가 40줄인데 저 때도 좀 이르게 결혼한 편이었죠. 사실 원래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대학 때 좋은 사람을 만나자마자 결혼을 결심했죠. 남편은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워낙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사귀면서 당연히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구나 했죠. 저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원했거든요. 사실 저희 친정이 그렇게 막 평온한 집은 아니었어요. 아빠가 돈은 벌어오는데 성실하지 않아서 워낙 뒤로 빠지는 돈이 많았거든요. 사업을 하셨는데 돈을 완전 못 버는 건 당연 아니었지만 술집을 너무 많이 다녀서 그 때문에 돈도 많이 버리고 사기당해서 버리고 나중엔 사업 때문에 집이 휘청거리기도 했어요. 엄마가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힘드셨죠. 원래 워낙 좋은 집에서 곱게 컸던 분이 저희 엄마라서 처음엔 아빠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구는 것도 잘 모르셨대요. 그러니 얼마나 수십 년을 저희 키우고 아빠가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저희 10대 중반에는 아빠가 기어코 사고를 치셨죠. 사업하시던 중에 새 사업을 또 벌이겠다고 친구와 같이 동업을 나섰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식구가 전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와 오빠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엄마는 저희 세 남매를 보호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거의 진을 다 빼놓으셨어요. 엄마는 저희 3남매를 앞에 두고 우셨었죠.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요. 엄마가 너희들은 꼭 정상적으로 살게 할 거다. 절대 너희들 힘들게 살게 두진 않을 거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는 어디 가시고? 아빠는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렴. 이젠 난 너희 아빠랑 더는 살지 않을 거니까. 아빠는 빚을 지고 도망갔고 엄마 앞으로 남은 건 이제 집 한 채도 없이 그저 빚더미뿐이었어요. 나중에 아빠가 1년 뒤에 돌아와서 빚을 정리하면서 엄마한테 사과하고 그때 이혼을 하셨죠. 덕분에 엄마는 빚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실 수는 있었지만 아빠도 양육비를 줄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마음으론 고등학교 졸업해서 내가 일해서 엄마를 먹여 살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럴 필요 없다고 가능한 대학을 가라고 하셨죠. 저는 공부를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라 사실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취직해서 회사에서 사무일을 했어요. 거기서 소개를 받아 남편을 만났죠. 사실 저는 그때 갈등이 상당히 컸어요. 빨리 안정된 가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고 반대로 내가 일 열심히 해서 엄마를 잘 모시고 싶다는 마음도 컸죠. 하지만 남편은 무척 성실한 젊은이였고 아빠와는 달리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엄마와 같이 저녁 먹으면서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셨어요. 너 지금 남친이랑 결혼하지 그러니? 네? 벌써? 나 아직 22인데? 시간 흐르려고 하면 금방 흘러. 네 나이 정도면 얼마든지 결혼한단다. 하지만 내가 돈을 벌어야 동생도 학교 다니는데. 무슨 소리야. 그 정도는 엄마가 벌어서 얼마든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넌 얼른 결혼해라. 그래야 안정적인 가정 가지고 네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엄마는 항상 제가 집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걸 안쓰러워 하셨죠. 오빠라고 하나 있는 게 되게 불성실했거든요. 나중에 사업할 거라면서 가게에서 일 배운다고 식당 주방에서 일했는데 저보다 고등학교 졸업은 훨씬 먼저 했는데도 제대로 집에 돈을 가져온 적이 없었어요.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거라면서 간혹 집에 저녁거리를 사오는 것만 해도 잘난 척을 했었죠. 영락없이 아빠를 닮았다며 엄마는 오빠를 한심스러워 하셨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집에 돈도 많이 갖다 드리고 집안 살림도 많이 했거든요. 반대로 남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제가 돈 모아서 보내주려 했고요.
엄마는 지금 식당에 나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 등록금까지는 힘드실 거라 생각했죠. 엄마는 네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으면 해. 가족들은 엄마가 신경 쓸 수 있어. 넌 발목 잡히지 말고 살아라. 엄마는 저한테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엄마는 언제나 무척 세심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항상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저와 오빠, 동생이 좌절하고 힘들어할까봐 항상 모든 짐을 혼자 지셨거든요. 전 그게 너무 가슴 아팠고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 사귀었던 남편을 놓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엄마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20 초반에 결혼했어요. 일단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나니 일이 아주 급물살을 타더군요. 다행히 저희 시부모님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고 엄마도 안심하셨죠. 남편도 무난하고 다정한 성격이었는데 그 성격이 시부모님을 완전 빼닮았더라고요. 20 초반 어린 나이에 시집 갔으니 얼마나 모자란 게 많았겠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전혀 싫은 소리 안 하시고 어린 며느리 들어와서 고생한다며 무척 예뻐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시댁과는 거의 별다른 문제 없이 아주 사이좋게 지냈어요. 남편한테는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하신 분이라 저한테 간섭도 없었어요. 도리어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 조카가 예쁘다며 선물을 참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 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예상외로 반대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오빠였는데요. 오빠는 손윗 사람인 자기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게 어디냐면서 투덜댔어요. 오빠도 막 화를 내거나 다혈질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다행히 엄마가 헛소리하지 말라고 화를 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을 때 오빠는 결혼했어요. 오빠는 20 후반에 결혼했는데 상대는 나이차가 좀 많이 나는 저보다도 어린 아가씨였죠. 게다가 상당한 미인이라 저희는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좀 놀랐어요. 솔직히 오빠는 잘생긴 편이 아니었거든요. 능력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까지 하나 싶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군요. 오빠도 성격이 불평불만이 있는 편인데 그 아가씨 성격은 진짜 장난이 아닌데도 그 성격을 다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뒷감당이야 본인이 하는 거니까 결혼을 말리진 않았지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받아주면서 얼마나 오래 살까 걱정은 좀 했죠. 거기다 새언니 될 사람은 욕심도 진짜 많았거든요. 오빠가 결혼 전에 그 새언니 될 사람이 집에 돈이 별로 없어서 혼수를 많이 못 태운다고 했어요. 그거야 뭐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집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 별 상관은 없었죠. 저는 아이 낳은 후 엄마 밥도 얻어먹을 겸 가끔 저녁 때 친정에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오빠 결혼이 거의 다가왔을 무렵이었는데 오빠는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오빠 오늘도 고생했네. 얼른 와서 저녁 먹어. 엄마가 두부조림 하셨다. 야, 넌 결혼한 애가 왜 친정에 이렇게 자주 오냐? 뭐 어때서 그래? 오빠 보러 오는 거 아니고 엄마 보러 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괜히 얼굴 보자마자 오빠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 속상했어요. 저는 짜증을 내고는 상 차리는 걸 돕고 같이 저녁을 먹었죠. 그런데 저녁 먹으면서 오빠가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래? 그래, 직장에서 무슨 일 있었니? 당시 오빠는 식당 주방에서 하던 일도 때려치고 다른 유통회사에 들어가 다니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오래 다녔으면 해서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죠. 오빠는 매번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쫓겨나거나 본인이 때려쳤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와이프 될 사람이 자꾸 반지랑 목걸이를 해달라고 해서. 반지랑 목걸이? 네, 그래서 종로 데리고 가서 해주려고 했더니 거긴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엄마는 어리둥절해 했어요. 아니, 종로가 귀금속으로 제일 유명한데 거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하겠다는 거지? 저도 종로에서 금반지랑 금목걸이 하나씩 받고 말았거든요. 서로 그렇게 막 넉넉한 집안들도 아니고 그 정도면 족하다 싶어서요. 남편이 아이 낳고는 그래도 작지만 예쁜 다이아 목걸이를 하나 해주기도 했고요. 그럼 어디서 하려고? 아니 뭐 결혼할 때 그 정도에 받길 바랄 수도 있긴 한데. 아휴, 몰라요. 무슨 백화점 어디 가서 하자는데 거기 가격 알아봤더니 몇 배 되더라고. 같은 금부치인데 왜 거기서 하자고 하는지. 오빠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죠.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어요. 결혼 정년기 된 아들을 이제 치울 수 있겠다 싶었는데 결혼이 어그러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거 안 해주면 결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가서 해주려고요. 아, 그 돈이면 사실 뭐 새 가구를 사도 되는 건데 그건 안 하고 꼭 액세서리를 받겠다고 참. 오빠는 자기 돈도 모자라다면서 은근 투덜거리며 엄마와 저를 보면서 돈을 도와주길 바라는 눈치로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와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계속 밥만 수석거리며 투덜거리다가 엄마와 제가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결국 삐져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와 엄마는 서로 눈치 보며 서로 눈길만 교환했죠. 그런데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겠더군요. 먼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새언니 될 사람이랑 너희 오빠 아무래도 좀 나중에 골치 아플 것 같지? 완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머리가 아픈 듯 이 말을 짚으면서도 푸식 웃더라고요. 딸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게 우스우시 모양이었죠. 나중이라도 혹시 걔네들이 돈 바라면 너 절대 돈 주지 말아라. 절대 단 한 푼도. 그건 엄마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오빠 맨날 용돈 달라고 돈 벌기 전까지 그랬잖아요. 엄만 절대 안 줘. 이제 결혼해서 나가면 완전 다른 가정인데 내가 왜 주겠니? 딸인데다 성실한 너라면 몰라도 저 녀석은 원래도 성실하지 못했잖아. 엄마는 단호히 말씀하셔서 저는 좀 안심이 되었어요. 엄마가 워낙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연세 드셔서까지 아들이 사고쳐서 돈 문제로 고생하길 바라진 않았거든요. 그 후로 올케 언니와 오빠는 무사히 결혼했어요. 하지만 정말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것이었지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올케 언니는 당연하다는 듯 가방이며 예물이며를 바랐고 오빠는 거기 끌려다니면서 그 요구를 다 맞춰주었죠. 엄마는 애초에 그거 못해준다고 딱 잘라 거절해놓은 상황이라 오빠는 결국 결혼하면서 올케의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 대출까지 쓴 모양이더군요. 집 대출은 물론이고 따로 올케 언니 몰래 말이죠. 그 후에는 그래도 무탈하게 살길 바랐어요. 아무리 올케가 못마땅하다곤 해도 가족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생기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올케와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남동생은 대학에 들어갔고 엄마는 남동생이 대학 등록금을 대시느라 무척 힘드셨어요. 저희 남매 중에 동생이 제일 공부를 잘했거든요. 저희 중에서 잘한다 수준이 아니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따로 불려서 꼭 대학 가라고 할 정도로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상당히 명문대에 들어갔죠. 그런데 보통은 시동생이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면 형수로서 용돈이나 뭐 선물 자그마한 거라도 해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올케 언니는 저희 동생 입학 소식에 도리어 별로 반기질 않는 기색이었어요. 그때 당시 올케 언니는 저희 친정에 오가면서 뭘 그렇게 많이 얻어가던 때였거든요.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살진 못했는데 그래도 친정엄마가 솜씨가 좋아 반찬이나 이런 걸 하시면 자식들에게 잘 싸주셨죠. 올케는 매번 와서 밥 얻어먹고 반찬이며 뭐며 잔뜩 얻어갔어요. 사실 그렇게 올케 언니 입장에서는
시댁에 와서 여러 가지 얻어가면 와서 일이라도 좀 할 법한데 와서 정말 앉아서 놀다가 밥만 먹고 갔거든요. 오빠까지 같이 와서요. 어찌나 꼴보기가 싫든지. 그런데 저녁 밥상에서 남동생 대학 얘기가 나오니까 올케는 대놓고 못마땅한 얼굴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워낙 공부를 잘했어야지. 담임 선생님이 맨날 불러서 신경 써주시고 칭찬하시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구나. 아휴, 엄마 그만하세요. 민망하니까. 뭘 민망해. 네가 열심히 한 결과인데. 그래, 말 좀 해봐. 누나가 뭐라도 사줄게. 너 대학 들어가니까 이제 컴퓨터 필요하지 않아? 누나가 사줄까? 그런데 이 말을 대답한 건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컴퓨터 나 필요해. 아, 오빠가 왜 필요해, 컴퓨터가? 필요하지.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오빠가 무슨 공부를 해.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하던 사람이 무슨 놈에. 그리고 게임하려고 컴퓨터를 산다고? 아니, 뭐 네가 사준다고 해서. 뭔 소리야? 앞뒤 맥락 없이 엉뚱하게 오빠가 짓거리는 소리에 속이 뒤집어졌어요. 아니, 내가 동생 대학 입학 선물로 컴퓨터 사준다고 했지 누가 자기 사준다고 했나? 돈이 남아더라도 오빠와 올케한테는 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빠는 눈치 없이 자기도 컴퓨터 갖고 싶다면서 투덜대더군요. 올케 언니는 가만히 앉아 밥만 먹다가 툭 듣기 싫은 말투로 그랬어요. 뭐 동생이든 오빠든 아가씨가 여유 있으면 사주는 거죠. 네? 형제들 중에서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고 뭐 선물도 좀 하고 그러는 거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올케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걸 안 한다는 듯이요. 오빠도 저에게 투덜거렸죠. 너 요새 시댁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좀 짭짤하다며. 사업 한 번 잘 되면 우리랑 차원이 다르게 잘 살게 될 텐데 미리 좀 인심 써라. 넌 옛날부터 왜 그렇게 애가 딱 잘라서 선을 긋고 인심이 야박하냐?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뭐라는 거야 진짜. 저희 시댁은 원래 상당히 소박하게 작은 장사를 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동네에서는 인망이 있는 편이었죠. 남편이 회사에서 버는 돈이 시원치 않다며 주말마다 가게에 나가 도와드리기 시작했는데 어쩐지 장사가 잘 되어서 가게 위치를 옮겨 좀 큰 마트를 열게 되었어요. 아직 빚잔치이긴 해도 장사가 제법 잘 되고 있어서 곧 다 갚겠구나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아직 대출도 잔뜩 남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잘 나가니까 컴퓨터를 사내라는 거였죠. 전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하도 황당하니 화도 안 났어요. 그냥 오빠랑 올케 언니하고는 돈 얘기나 관련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만 되새겼죠. 짜증이 좀 났거든요. 엄마도 황당하셨는지 별말 없이 넘어가셨어요. 나중에 남동생에게 컴퓨터를 사주면서도 저는 오빠네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죠. 남동생도 오빠와 올케가 황당했던지 투덜거리더군요. 아니, 형수님하고 형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누나한테 이거 받는 게 민망하고 고마운데 형은 무슨 이유로 컴퓨터를 사달라는 거야?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식구들은 다 같이 오빠와 올케 언니에 대해 불쾌한 감정이 커져갔어요. 아무것도 도움되는 건 없으면서 집에서 뜯어가려고만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어요. 저희 집은 시댁 마트가 점점 더 잘 돼서 남편은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마트에 올인하게 되었죠. 처음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걱정도 많았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벌어들이는 돈 단위가 달라지더군요.
예전에는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 300 가지고 감사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돈 300 정도는 우리가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사단이 터졌었죠. 어느 날 집에서 제가 살림을 하고 있는데 오빠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야, 미안한데 혹시 지금 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는데 제가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제가 좀 짜증스럽게 대답했는데 오빠 목소리는 엄청 당황한 투였어요. 내가 진짜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집 때문에 그래. 좀 빌려주라.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말을 해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새끼가 안 갚아가지고 우리 집 보증금 빼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집에서 나앉게 생겼어. 무슨 소리야? 돈을 빌려준 건 오빠한테 뭘 갚는다는 거야? 내가 친구한테 대출받아서 빌려줬거든. 너희 올케 언니 알면 나 죽어. 미쳤어? 진짜 어이가 없었죠. 오빠가 아빠 닮아서 돈 개념도 없고 아무한테나 돈 조금씩 빌려줬다가 못 받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좀 심하잖아요.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그걸 안 갚았고 그래서 자기 집 보증금까지 빼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뇨. 야, 우리 집 지금 보증금 빼면 진짜 큰일 나. 그럼 월세로 갈 집도 못 구한단 말이야. 회사에서 지금 월급도 쥐꼬리인데. 오빠가 우는 소리를 하는 게 진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전 뭐라고 답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죠. 엄마한테 전화하려다가 엄마는 어차피 돈 없을 것 같아서 너한테 먼저 했어. 어떻게 변통 좀 해줘라, 어? 내가 꼭 갚을게. 진짜. 속이 뒤집어졌지만 어쩌겠어요. 진짜 이번 한 번뿐이야. 그냥 생으로 길바닥에 나앉으면 안 되니까 도와주는 거라고. 알았어. 진짜 고마워. 고맙다, 동생아. 오빠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당연히 지금 보증금 까이고 길바닥에 나앉는다면 올케 언니한테도 이혼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오빠가 그 꼴 당하는 건 싫어서 전 적당히 오빠가 필요하다는 돈을 융통했어요. 저희 집이 워낙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냥 줄 수는 없겠더군요. 갚을지 안 갚을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차용증부터 제대로 써버렸어요. 당연히 올케 언니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쩔쩔매면서 부탁하기도 했고 저 역시도 얄미운 올케 언니가 오빠 약점을 잡아 또 엄마나 저한테 이런저런 소리를 할 게 싫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한참 오빠네가 좀 조용했어요. 엄마는 오빠네가 서로 싸우지 않고 얄미운 소리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것만으로도 속 편해 하셨죠. 전 이제 생활에 여유가 꽤 생겨서 친정 갈 때마다 엄마한테 맛난 거, 몸에 좋은 걸 많이 사들고 갔어요. 갈 때마다 남동생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밤에 들어오거나 피곤한 얼굴로 절 웃으면서 맞이했죠. 하루는 동생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도 혈기왕성한 나이의 남자인데 왜 저렇게까지 피곤해 보이나 싶었어요. 아무리 대학 공부가 힘들다곤 해도 20 초반 남자애가 저렇게까지 힘들 이유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애를 불러다 앉혀놓고 물었어요. 너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 보여?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학교 공부가 힘들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공부가 힘들다고 살까지 빠지는 게 말이 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남동생은 한참이나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저에게 실토를 했어요. 엄마가 대학 등록금 내주시는 게 죄송스러워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나 뛰면서 용돈과 다음 해 등록금을 벌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린 동생이 그런 생각하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괜히 그의 등을 때렸어요. 너 어린 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해.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누나 가족이 있잖아. 아, 됐어. 너 하나 정도 내가 등록금 못 대주려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걱정이 되면 누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하지만, 나 나중에 엄마 모시고 살 건데, 내가 돈 벌어야 돼. 그래야 엄마가 편히 사시지. 어린 게 별소리를 다 한다. 아직은 그런 생각하지 마. 공부나 해. 남동생은 멋쩍은 얼굴로 머리를 긁었어요. 겨우 20 조금 넘은 애가 동문제로 걱정을 하다니 누나로서 제가 뭔가 잘못한 듯한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따로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제 대학 등록금 내가 낼게요. 뭐? 무슨 소리니? 내가 등록금 다 모아놨어. 아니에요. 쟤 지금 그거 걱정돼서 알바까지 따로 뛴대. 그러지 말고 내가 등록금 낼 테니까 엄마가 제 용돈이나 줘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엄마도 모르셨던 모양이었어요. 계속 밖에서 일하면서 돈을 버셨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엄마는 어린 동생이 그렇게 너무 우리 집 재정 상태에 대해 걱정했던 것에 가슴 아파하셨어요. 엄마, 이제 엄마 모은 돈 전부 동생한테 줘요. 돈을 전부? 응. 오빠도 이제 가정 따로 꾸렸고 나도 그렇고 동생이 나중에 엄마 모시고 살 작정이던데 당연히 걔 줘야지. 아유, 막내가 그런 소리도 했어? 당연히 자기가 엄마 모시고 살겠대. 치, 정말 대견하지 않아요? 아유, 세상에. 엄마는 굉장히 감동받으신 것 같았죠.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하고 나이 차이도 제법 되는데 벌써 그 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그 이후로 엄마는 원래도 근검절약하셨지만 더욱이나 돈을 열심히 모으고 아끼셨어요. 동생한테 전부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잘 모아야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년, 별다른 일 없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오빠는 그새를 못 참고 또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그러고 나서 올케 언니는 빨리 오빠한테 사업을 시작하려고 난리를 피웠어요. 저희 집에 간혹 와서도 오빠가 일 안 한다면서 회사 체질이 아닌 사람이니 꼭 사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워낙 요리를 잘하니 식당만 열면 대박이 날 거라면서요. 오빠가 식당 주방에서 일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도 잘려서 일반 회사로 돌아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또 식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좀 황당했죠. 그런데 문제는 올케가 자기네 집 가게를 열어야 한다면서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씀씀이 예쁘고 막무가내로 돈 쓰는 집에 대체 뭘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건지 황당했어요. 엄마도 그러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올케 언니가 그 말을 꺼냈을 때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올케 언니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식들 나중에 다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냥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주세요. 아니 빌려주셔도 좋아요. 저희가 나중에 다 이자 붙여서 돌려드릴게요. 무슨 소리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 열심히 모으셨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있으시던데요. 얼마 안 벌어요. 그냥 2억 정도만 빌려주세요. 올케 언니는 살살 웃으면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니, 2억이 누구네 집 개 이름인가?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올케 언니는 제 얼굴 보기도 부끄럽지 않은지 태연하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니 올케 언니, 그건 아니죠. 엄마가 평생 뼈 빠지게 벌어 모으신 돈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빌려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황당했지만 그래도 한 소리는 해야겠길래 말을 꺼냈죠. 그랬더니 올케가 정말 저를 죽일 것처럼 쳐다보면서 노려보더군요. 돈도 많고 사업 잘 되면서 가족한테 도움도 안 주잖아요, 아가씨는. 저희는 아가씨 아니고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세상 황당하더군요. 제가 발끈 화가 나서 뭐라 하려고 하니까 오빠가 나서서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 너무 화내지들 말고 그냥 말하는 거잖아. 부탁하는 거라고.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가씨? 여태 우리 부탁 한 번도 안 들어줘서 괜히 찔리세요? 올케는 저를 노려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올케 언니는 저한테 사업 자금 빌려줄 수 없냐고 두어 번 묻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올케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집 전세 자금을 빌려준 상태였고 그 이상의 돈은 절대 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거절했는데 아마 그 때문에 화가 난 모양이었죠. 어머님, 저희 다다음 달에 사업 준비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음 달까지는 넣어주세요. 2억이면 되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니? 평소 별다르게 화를 안 내던 엄마가 결국 화가 난 얼굴로 눈을 찌푸리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너희는 나 안 모실 거잖아. 내 돈은 전부 막내한테 줄 거다. 너희한텐 돈 한 푼도 안 빌려줄 거야. 엄마는 완고하게 말씀하셨고 예상 외의 말에 올케가 당황하더니 곧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얼굴이 되었어요. 올케 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엄마를 노려보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왜 유산을 전부 도련님한테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나 안 모실 거잖아. 내가 안다. 하지만 막내가 날 모신다고 했으니 난 막내한테만 돈을 줄 거야.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올케 언니는 설마 이럴 줄은 몰랐는지 계속 한참이나 엄마한테 화를 내고 어르고 구스르려 노력했죠. 오빠마저도 올케 언니 편을 들면서 웅얼댔어요. 아니, 엄마. 우리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거니까. 그게 무슨 소리니? 그냥 돈 달라는 거잖아. 아이,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갚겠다는 거죠. 한참이나 둘이 달라붙어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방해하고 엄마가 단호하셔서 결국 실패했어요. 올케 언니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지 얼굴이 벌겋게 되어 정말 악기 같은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한참이나 엄마를 노려보더니 올케는 발을 쾅쾅 하면서 그대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집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올케 언니가 거의 소리 지르듯이 말하더군요. 아휴, 저 년이 빨리 죽어야 재산이 우리한테 오지. 아, 진짜.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살아. 엄마가 안방에 있는데 현관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악담을 퍼부으니까 당연히 안까지 다 들리잖아요. 전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들리게 저런 욕설에 악담을 퍼붓다뇨. 저 사람이 지금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화내지 마세요. 등신 같은 오빠 새끼는 그렇게 변명하면서 끝까지 올케 언니 편을 들고는 쫓아나가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엄마도 뭐라고 말씀도 못하시고 저도 벙쪄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너무 수준 이하의 행동이잖아요. 올케는 그렇게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저희는 멍하게 집안에 남아 있었어요. 엄마는 손을 떨면서 가슴을 누르시더군요. 아유, 세상에. 제가 대체... 진짜 상식 이하네. 어떻게 저런... 아유, 세상에. 엄마는 너무 놀라셨는지 그대로 자리에 누우셨어요. 가뜩이나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놀라셨으니 당연하잖아요. 저는 엄마가 제 면전에서 그런 악담의 욕설을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거의 꼭지가 돌아갈 정도로 화가 나서 잠시 속을 가라앉히고 그 이후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올케 언니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시 와서 제대로 사과하라고 해. 제가 전화에 대고 소리 지르자 오빠가 우물쭈물거렸어요. 그게 너희 올케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서.
뭘 잘했다고 올케가 화가 나.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나간 사람이 누군데? 야. 우리 집사람이 괜히 욕하고 소리 질렀냐? 엄마가 돈 안 빌려주셔서 그런 거잖아. 오빠가 제 말을 듣더니 되려 자기가 잘했다는 것처럼 화를 내려 하더군요. 어처구니도 없고 이게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우리 사업만 시작하면 제대로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도와주시고 거기다 유산은 전부 막내한테 주신다는 말씀이나 하시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화가 나겠니 안 나겠냐? 그래서 화 좀 낸 것 가지고 뭘 자꾸 사과를 하래 또. 그럼 지금 시어머니한테 욕하고 나간 게 잘했다는 거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될 걸 꼭 그렇게. 알았어.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어요.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집에서 엄마 밥이며 반찬 얻어가고 이래저래 작은 것들도 잔뜩 집어가 놓고 마치 도움 한 번 받은 적 없다는 것처럼 저런 소리를 하다니. 게다가 저한테는 전세금까지 무이자로 빌린 거잖아요. 오빠, 나한테 빌려간 돈 갚아. 뭐? 지금? 야, 지금 그러는 게 어딨어. 너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치사? 지금 우리 엄마한테 욕해놓고서 치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전현이라는 말을 엄마한테 들리게 해놓고서? 야, 그거 내가 한 건 아니잖아. 지금 네 마누라 편 들었잖아. 제정신이야, 나 진짜 지금은 돈 한 푼도 없어. 다른 대출도 많아서 돈 진짜 못 갚아. 좀 봐주라, 야. 오빠는 그 순간 목소리가 탁 꺾였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사실 차용증을 제대로 써놨고 갚을 거라고 한 기간도 한참이나 지나 있었어요.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그걸 가지고 법무사한테 갔고 절차를 신청했어요. 그 이후로도 오빠와 올케 언니는 사과하러 올 기미가 없었죠. 하지만 채권 추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 내용 증명을 받고서는 오빠가 펄쩍 뛰면서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제대로 받지도 않고 끊어버렸고 그 집에서는 아마 난리가 난 모양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봐줄 이유도 없었죠. 절차는 그냥 쭉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먹고 죽을 돈도 없이 다 써버리고 사는 집에서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결국 압류까지 들어갔고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꼴까지 보게 된 거죠. 솔직히 오빠네 식구한테 그런 꼴까지 보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감히 그런 소리를 했던 걸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없었죠. 올케 언니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면서 절대 사과를 안 하려고 했고, 오빠는 저한테 돈 빌렸던 걸 올케 언니한테 말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결국 동네에 저 집 돈 안 갚아서 차압된다는 사실이 다 까발려지고, 잘난 척 좋아하던 올케 언니는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되었죠. 결국 오빠는 올케 언니에게 저한테 돈을 빌렸다는 걸 실토하고 저희 집에 와서 엄마한테 같이 사과를 드렸어요. 사업은커녕 지금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으니 별 수 있나요? 엄마는 마음이 넓은 분이셔서 그냥 너희가 너무 사정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그랬으리라 생각한다 하면서 사과를 받아주셨죠. 하지만 앞으로도 금전적인 도움은 절대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오빠와 올케 언니는 저한테도 와서 사과를 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처음엔 두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엄마가 부탁해서 그냥 사과를 받아주었죠. 저는 올케 언니하고 오빠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은 채로 그냥 말하는 걸 듣기만 했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희 그 빚은 한두 푼도 아니었어요. 알고 있죠? 나 우리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빌려준 거였다고요. 네, 미안해요, 아가씨. 진짜 미안해요. 올케 언니와 오빠는 말 그대로 설설 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채권 추심 절차는 멈추겠다고 했죠. 다만 그대로 놔둔 건 아니었고 한 달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돈을 갚아 나가라고 했죠. 금액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빠나 올케 언니가 기겁을 했지만 저는 넘어가 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오빠는 사업 열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지금은 노가다 일을 하면서 제 돈을 갚아가고 있어요.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던 모양이지만 몇 번이나 회사를 그만뒀던 사람을 누가 쉽게 채용해주겠어요? 그 덕분에 올케 언니도 마트 캐셔로 일하면서 돈을 근근히 모아 저에게 갚고 있고요. 솔직히 형제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행동에 공감을 하시든 안 하시든 어쨌든 흥미로운 사연이었다면 좋겠네요.